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17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스톤빌라 대 토트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스톤빌라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와킨스가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 로저스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거신 움직임으로 공격 템포를 이끌며 아센시오는 중거리 슛과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틸레만스와 레시포드의 부상과 램지의 징계 결장은 아쉽지만 홈 경기에서는 전체적인 전방 압박과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안정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측면 풀백의 공격 가담 빈도가 높아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어주는 구조가 강점이다. 이어서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으로 손흥민과 솔랑케가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레이가 우측에서 전진 패스와 이선 침투에 가담하고 있다. 하지만 클루셉스키, 스칼렛, 메디슨 등 주요 공격 자원의 부상 이탈로 인해 공격 옵션이 제한되어 있고 중원 조합 역시 실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드라구신과 베리발의 이탈로 수비진의 커버 범위가 좁아졌으며 전개 과정에서 끊기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특히 측면 수비 시 1대1 대인 방어력이 낮아 상대 윙어 돌파에 지속적으로 공간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아스톤빌라는 측면 공략과 빠른 패스 전개를 앞세워 초반부터 공격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반면 토트넘은 전개 과정에서 끊기는 장면이 잦고 수비 뒷공간이 넓게 열리며 반복적인 실점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전체적인 경기 템포와 흐름 모두 아스톤빌라가 주도하며 홈팬들 앞에서 완승을 거둘 수 있는 기회다. 이번 경기 아스톤빌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첼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콜 파머가 이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아 공격의 중심축으로 활약 중이다. 페드루 네투는 빠른 템포의 측면 돌파와 컷신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마두에케는 1대1 돌파와 크로스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잭슨과 무드리크의 징계 결장은 아쉽지만 전방 압박과 이선 연계 플레이는 여전히 날카롭다. 홈에서는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르고 측면에서의 공격 빈도가 높아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유리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풀백의 전진 타이밍이 뛰어나고 후반 체력 유지력 또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어서 맨유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호일룬이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으며 마운트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선에서 공격 전개를 돕고 있다. 하지만 요로, 더리우트, 마르티네스 등 다수의 수비 자원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조합의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콜리어와 헤븐 등 경험이 부족한 자원들이 수비 라인에 대거 투입되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원 또한 디오고 달로트가 부상으로 빠지며 빌드업 시 패스 경로가 제한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벤치 자원의 활용폭도 좁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첼시는 콜 파머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패스 전개와 측면 돌파를 통해 초반부터 공격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맨유는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과 중원 전개 흐름의 끊김으로 인해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크며 특히 후반 실점 위험이 높다. 이번 경기는 안정적인 홈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첼시가 확실히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다. 이번 경기 첼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라이프치히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프치히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다. 최전방 오펜다는 돌파력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자원이며 바움가르트너는 중거리 슛과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인다. 다만 클로스터만의 징계 결장과 함께 빌리 오르반, 슐라거, 헬리치, 아이다라 등 핵심 수비 자원 다수가 이탈해 수비진의 라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어서 슈투트가르트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에서 짧은 패스를 통해 상대 박스 근처까지 접근하는 방식의 운영을 선호한다. 공격형 미드필더 피리히와 측면 자원 볼테마드는 공간 활용 능력과 기민한 침투로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러나 체이스, 슈틸러, 옐치, 카이텔, 알다일, 스테르기우 등 중원과 수비 자원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전방 압박 후 빠르게 전환되는 역습 상황에 취약한 면이 있다. 양팀 모두 전력 누수가 커진 가운데 강한 압박보다는 체력 안배와 실점 억제를 우선하는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상호 간 무리한 전진 없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무승부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르트문트 대 홀슈타인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는 3-4-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높은 라인 설정과 빠른 역습 전개를 통해 공격 주도권을 잡는 팀이다. 기라시는 최전방에서의 제공권과 피지컬로 버티며 아데에미는 측면 돌파와 순간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은메차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세컨드볼 처리의 강점을 보여주며 공격 전개의 중심을 담당한다. 다만 그로스가 징계로 결장하고 수비진의 오스트르진스키, 캠벨, 슐로터백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은 수비 밸런스 유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어서 홀슈타인킬은 3-4-1-2 포메이션으로 미드필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원 장악을 시도하는 팀이다. 베른하르트손과 마치노는 움직임이 많은 공격수로 측면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통한 득점 루트를 활용한다. 스크르시브스키는 이선에서 공격과 수비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지만 기고비치의 징계 결장과 코멘다, 켈라티, 네키치, 에르라스의 부상은 후방 안정감에 큰 타격이다. 특히 측면 수비 자원의 부재로 인해 라인을 끌어올린 상대에게 측면 공간을 쉽게 내주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홀슈타인킬은 수비 라인의 공백과 대체 자원 부족으로 인해 경기 내내 불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도르트문트는 홈에서의 공격 성향을 극대화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도르트문트가 압도적일 것으로 보여지는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도르트문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호펜하임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펜하임은 3-1-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압박과 중원 숫자 싸움을 통해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다. 흘러제크와 크라마리치는 마무리 능력과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비쇼프는 중원에서 빠른 전진 패스를 통해 기회를 창출한다. 그러나 카박 베부, 프레멜, 장드레, 오르반, 은소키 등 수비와 측면 자원의 연쇄 이탈은 라인 유지와 수비 간격 조정에서 큰 어려움을 안기고 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70분 이후 집중력 저하로 인해 다수의 실점이 반복되고 있는 점도 치명적이다. 이어서 바이에른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라인 조정을 통해 주도적인 운영을 펼친다. 케인은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 능력에서 리그 최상위 자원이며 올리세는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탈압박 능력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밀러는 중앙에서 연계와 전방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중원에서 흐름을 지배한다. 다만 우파메카노, 데이비스, 이토, 김민재 등 수비진의 이탈로 인해 수비 전환 시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전방 화력과 압박 강도는 여전히 압도적인 수준이다. 체력 저하와 수비 라인의 붕괴가 겹치는 호펜하임에게 이번 경기는 수비 부담이 너무 크다. 바이에른은 다소 공백이 있음에도 전방의 결정력과 패턴 플레이 완성도가 워낙 높아 기회가 주어지는 즉시 득점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90분 동안 경기 흐름은 바이에른 쪽으로 확실히 쏠릴 것이다. 이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인츠 대 레버쿠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인츠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다. 버카르트는 전방에서의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네벨은 중원에서의 볼 배급과 탈압박의 강점을 보인다. 이재성은 활동량과 압박의 기여도가 높은 이선 자원으로 측면에서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코어, 젠트너, 옌츠의 부상으로 인해 골문과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이며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어서 레버쿠젠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높은 점유율과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이다. 텔라는 공간 침투와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공격 자원이며 비르치는 전방에서의 연계와 마무리 모두 안정적인 면모를 보인다. 안드리이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후방 빌드업과 수비 전환 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벨로시앙, 에르모소, 테리어, 무키엘레, 사르코 등 수비와 이선 자원의 이탈로 인해 조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진 패스의 정확도 또한 낮아지는 상황이다.
양팀 모두 전력 누수가 큰 가운데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전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점유율 대비 위협적인 찬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공격보다는 수비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무승부 흐름이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